자, 이제 이어서 재판이죠. 자, 558페이지입니다. 가압류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설에 보존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재판은요. 우리가 원래 재판은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변론을 열어가지고 판결을 했었는데 우리가 개정법에서는 현재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하고요. 급박한 경우는 재판장의 재판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280조에 나오죠. 좀 보세요. 가압류 명령.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참고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요,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신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항의 청구 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서 법원이 정한 담보조, 아까 배웠었죠? 담보 제공을 한 때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 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물론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 담보 제공과 담보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법을 가압류 명령에 적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증보험 얼마, 원탁금 얼마 이렇게 언제까지 해가지고 써서 줍니다. 개설 보존 처분의 신청이 당사자의 적격이거나 법원에서 제공된 담보를 안 내면요, 제공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청 각하됩니다. 나가서 보존의 이유, 즉 피보존 고려라든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 내용이 없으니까 기각을 합니다. 또 일부 기각도 되는데, 예를 들면 보존 명령에 따른 담보 제공을 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부가 증권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담보의 제공. 여기서 담보의 제공은 사실 뭐죠? 잘못된 가압류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장래 권리에 대해서 보통 공탁금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면요, 가압류를 하게 되면 보통 채권 가압류죠. 가압류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때 담보는 이 잘못된 가압류에 대한 뭐죠? 나중에 채무자에 대한 일종의 뭐죠? 손해담보에 대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즉 손해배상 채권을 위해서 담보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런데 이 큰 회사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가압류를 한 10건 집어넣으면요, 얘는 망해 그냥. 그죠? 망한다고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가압류 때는 이 손해배상 쪽으로 담보를 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A라는 사람이 3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걸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얘가 졌어, 진짜. 그러면 얘는 잘못된 가압류 때문에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손해에 대해서는, 물론 이 손해는 민법상 자기가 얼마큼 손해다. 그런데 이 가압류 때문에 자기가 200만 원 손해봤어. 그러면 이 2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입증해서 그 사람은 다시 얘한테 손해배상하라라는 소송을 또 해요.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입증하면은 얘한테 이 B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담보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탁을 우리는 담보 공탁이고, 여기 있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얘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가번의 끝에 보듯이 이거는 가압류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마치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질권자, 마치 우선권이 있는 질권과 같은 우선권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담보 제공 명령. 가압류에는 통상 청구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죠? 또 가처분의 경우에는 대체로 소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가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파트 같은 목적물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의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서울중앙법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공탁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 동산 가압류 있죠. 그렇게 나누는데 주로 이제 부동산 가압류는 제일 작아요. 예컨대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 가압류가 제일 많아요. 5분의 2고 동산 가압류가 제일 많죠. 5분의 4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보통 보증보험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채권 가압류일 때는요. 채권 가압류일 때는 물론 현금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단서에 급여 채권과 영업자의 예금 주로 뭐냐면 이제 매출 채권인데 영업자의 예금 같은 거에 대해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현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5분의 1 1,000만 원은 현금 1,000만 원은 보증보험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부담가죠. 그 다음에 동산 그렇고요. 채권 말씀에 있고요. 이 항의 담보 제공 명령은 보통 이제 가압류 발령 앞서서 보통 3일 또는 5일 안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따라서 사망에 가압류 채권자가 이제 그 법원이 인정하는 금전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 독사본을 법원에 내거나 아니면 보통 보험회사, 주로 서울보증이겠죠. 보증보험회사에 지급보증, 법률상은 지급보증 위탁계약서 그러지만 보통 실무상은 그냥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보증보험. 그래서 금전 공탁 또는 보증보험의 원본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거기 사항에 가장 많은 사건이 부동산, 자동차, 채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할 때는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 없이 아예 미리 보증서 원본을 끊어서 가압류 신청할 때 같이 내요. 같이 내. 그래서 일단 원래는 담보 제공 명령 받은 다음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담보 제공 명령을 한 다음에 공탁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 부자 채권이에요. 이런 것들의 경우는요, 그냥 가압류할 때 그냥 담보를 같이 내. 보증보험. 그래서 선담보라고 하죠. 선담보. 미리 담보를 협의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걸 우리는 선담보로 해서 법원에 허가해 주세요라고 담보를 합니다. 기출문제 따라서 그러면 급여 같은 채권에 가압류 신청할 때는 보증서 원본을 그죠? 해서 허가할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보통 이제 급여라든지 영업자 예금 같은 건 공탁금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이거죠. 만약에 이 가압류권자가 졌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 공탁금을 물론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거나 가압류만 해도 돈을 입금해요. 그러면 이 가압류를 취하해준 다음에 이 공탁금을 찾으면 돼요. 근데 반대로 가압류 채무자 쪽에서 어떻게 찾느냐라는 게
거기에 있는 3번이에요. 즉, 이 보존처분 발령과 집행으로 인해서 그 손해배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B가 담보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것이 주로 공탁금을 어떻게 찾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행정예규에 있는데요. 우리가 공탁까지 배웁니다. 일단은요, 채무자가 직접 그 손해 거기 피담보 채권 증명 잘 보세요. 예컨대 손해배상이라는 증명서면 즉 판결문이겠지.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아서 직접 공탁소에 갖다 주면 돈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아니면 또 질권에 의한 압류를 하면 돼요. 아니면 또 일반 압류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4번에 담보 취소. 자, 이번에는 보세요. 여기 A라는 사람이 가압류했더니 얘가 돈을 줬어요. 부랴부랴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A는 가압류를 취하고 뭐죠? 집행해제까지 해줘야죠. 집행해제를 해줍니다. 해줘요. 자, 그러면 문제는 집행해줘야 한 다음에 뭐예요? 이 공탁금을 찾아야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담보 취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담보 취소 신청해서 담보 취소 결정문이 나오죠? 그럼 이 담보 취소 결정문이 나오면요. 보통 일주일간 동안 또 얘가 이쪽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지나면 그 취소 결정문이 담보 취소 결정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확정되면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공탁금 걸은 거 200만 원, 300, 공탁금 걸은 거를 회수해요.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따라서 561페이지 채권자가 대공한 담보는 당연히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 취소 결정문을 받아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그 양수인 주심권자 같은 특정 정인도 담보 취소할 수 있고 채권자 그 담보 제공자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에서 담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담보 취소의 사유는 거기 일본에 담보 사유가 소멸됐다고요. 그래서 담보 제공자가 담보 사유가 소멸됐다고 해서 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2번에 아니면 보통은 얘가 가압류를 보통 돈을 받았어요. 자, 돈 받으면 아까 취하사하고 집행 해제해 주죠. 그러면서 나중에 담보 취소할 때 얘가 즉시항고를 대비해서 아예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취하해 줄 테니까 너 즉시항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요 담보 취소에 대해서 동의해 가지고 법무사가 얘한테 이메일을 보내죠. 그러면 채무자가 뭐죠? 가압류 풀어야 되니까 담보 취소 동의서하고 포기서에 도장을 찍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반가로 2번에 있는 담보 취소에 대해서 담보 권리자가 동의서를 가져오면 담보 취소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이때의 채무자의 동의라는 것은 담보권의 포기죠. 난 담보권 안 받겠다. 그죠? 따라서 보통은 담보권자 동의는 서면으로 담보 취소 결정에 대해서 동의서 플러스 즉시항고 포기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담보 취소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관례고 늘 하는 일이에요. 그죠? 네, 아셨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우리가 가처분 사건에서 그러면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화해했어요.
화해. 그럼 화해를 했다면, 그죠?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가처분에 대한 담보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취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못단에 판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소송에서 화해를 했어. 화해를 하면요, 얘가 담보 취소 동의를 써주지 않아도 화해서만 가져가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거. 자, 그러면 3번에 뭐냐? 3번에. 자, 이번에는 보세요. 자, A가 B한테 아까 300만 원 공탁금 걸었어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A가 졌어요. 패소했어. 자, 패소했으면요, 이 B가 담보권 행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도 어차피 뭐, 이겼으니까 관심도 없어, 이거는. 모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얘가 뭐, 항고 포기 동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돈을 이 사람이 찾아가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똑같이 담보 취소 신청을 하면서 이 법원을 통해서 얘한테 보내요. 왜? 너 이 담보 공탁금에 대해서 빨리 권리 행사해. 그래서 권리 행사를 앞으로 2주 동안 안 하면 이 담보권 포기볼게. 그래서 2주 동안 안 하면 담보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때 찾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 완결 후에 권리 행사라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권리 안 해.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권리 행사 최고예요. 자, 담보 제공자가 법원이 정한 뭐 일주일 정해가지고 담보권자에게 담보권 행사하세요라고 최고를 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 담보 취소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걸로 봐. 그래서 A가 담보 취소해서 공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내죠? 그죠? 네, 이렇게. 기출 문제. 그러면 그 아까 2주일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권 권리 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죠? 보세요. 그러면 이 권리 행사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 담보 취소 결정 전에 권리 행사 증명을 하면 담보 취소할 수 없어. 자, 보세요. 이게 다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 있네. 자, 우리가 지금, A가 B한테 공탁금을 1,000만 원을 걸었어요. 지금 돈은 아니야. 근데 얘가, 자기가 이 가압류를 했지만 졌어. 그러면 얘가 빨리 손해배상을 입증해가지고 이 1,000만 원을 가져가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럼 법원에, 그죠? 그러면 권리 행사하라고 얘한테 최고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월 15일까지 권리 행사를 하라. 좀 뭐예요? B 너는 A한테 손해배상 소송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 동의를 간정을 보겠다. 근데 10월 15일까지 얘가 소장을 안 내. 그러면 이때 10월 15일 지나면요, 동의를 간주했어요. 그래서 담보 취소 신청을 했죠. 그래서 12월 5일 날 담보 취소 결정이 나와요. 그죠? 그럼 판사가, 그래, 얘가 포기했네. 그래서 담보 취소하고 너 가져가, 1,000만 원. 이렇게 12월 5일까지 담보 취소 결정을 하는 날인데, 얘가, 보세요. 아까
10월 15일까지 권리 행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지 않고 갑자기 12월 4일 날 소장을 낸 거야. 손해배상 9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법원에서 10월 15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보 취소 결정 전에 딱 냈어. 소장을. 그러면 과연 이때도 이 A라는 사람이 담보 1000만 원을 담보 취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B한테 줘야 될까? 근데 판례는 담보 취소 결정까지 소장을 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지. 비록 권리행사 기간 지났지만 담보 취소 결정 전까지만 소장을 냈다면 행사해야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출문제죠. 권리행사 기간 내 권리행사 청구 안 했는데 담보 취소 결정 전에 권리행사했다는 소장을 내면은 우리가 담보 취소 결정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배상해야지. 그죠? 자, 두 번째 기출문제. 우리가 가압류를 취하였더라도 본안 소송 중일 때는 권리행사 최고로 취소할 수 없어요. 왜? 소송이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송 중에는요, 권리행사 최고를 할 수가 없어요. 판례도 가압류에 대한 본안 사건이 있대요. 그러면 아직 권리행사 최고할 수는 소송이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자, 그것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압류 명령문 예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이거는 이제 얘는 좀 유체 동산 압류를 가압류를 봤었고, 그 주문에 보통 가압류 경우는요, 채무자는 예컨대 뭐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 정지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보세요. 아까 이 A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1000만 원 했어요. 그럼 판결문 낼 때 판결문에 자, 앞에 가압류한다라는 주문이 있고요. 또 하나 있어. 두 번째로 채무자는 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집행을 취소한다. 라는 문구를 써요. 요 문구가 뭐냐? 요 공탁이 뭐죠? 요게 써놓으세요. 가압류 해방 공탁 문구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가압류를 풀려면요, 1000만 원만 걸으면 돼. 그래서 거기 해방 공탁 문구를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의 내용은 대여금, 금액, 1000만 원, 이유 쓰고 있습니다. 됐죠? 한 5분만 더 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피보정 권리에 대한 권리에 준복을 했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담보에 관한 것도 봤고, 특히 3번에 아까 봤듯이 결정문에는 가압류 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집행정지나 집행 취소시키기 위한 돈, 즉 해방 공탁금이 얼마인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을 하고, 물론 채권자 쪽에서 가압류에 대한 기각 각하할 때는 즉시 항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목적 재산을 써야 되죠. 어떤 걸 가압류할 것인지를 써야 됩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2011년 그때 봤어요. 판례는 우리가 1번의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에 그때 보세요. 가압류 명령이 10월 5일이야. 그러면 그때 나중에 입금될 예금 채권도 가압류하셨습니까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했듯이 뭐죠? 거기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는 거기에 가압류 송달 이후에 새롭게 입금되는 예금 채권까지 가압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래 채권을 쓰지 않았다면 새로 입금되는 예금은 가압류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저기 보시고 일단 이제 심리는요, 그렇죠. 서면 심리입니다. 별도로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은 신문기를 정합니다. 다만 이제 5항에 2005년도 때 이제 됐죠. 보존 처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신청을 들었을 때 그 이신청에 대해서는 심리를 합니다. 뒤에 배우죠. 그리고 6항에 각종 문서를 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거라든지 이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가압류할 때는 그건 안 되고 나중에 소송할 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압류는 우리가 변론주의가 아니죠. 이거 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물론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같은 경우는요. 서울중앙법원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경우는 불러요. 그래서 신문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설사 출석을 안 해도 지지 않습니다. 기일 혜택 같은 것이 없습니다. 증인도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다. 또 선서를 했다 하더라도 설사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소송이 아니니까 위증죄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조정 같은 거 넘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사항에 보시면요, 사항에 가압류 가처분도 조정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요. 조정이 되면은 가압류는 취한 걸로 봅니다.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일단은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압류 결정문을 이제 보내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고지는 결정서를 주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주죠. 나중에 해줍니다. 그래서 고지가 송달인데 중요한 건 2항에 그러나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할 때는 고지를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안 된 거니까. 그때는 채권자한테만 하는 것이고 또 읽어보세요. 담보를 제공하는 재판 또 가압류의 기각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낼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합니까? 그죠? 왜냐하면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요 채무자가 빼돌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안 합니다. 효력은 이 보존 처분 효력은 채무자한테 그 재판이 고지된 때, 즉 재판이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미리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행한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년만큼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가압류의 결정하고 가압류의 집행은 다른 거죠. 그래서 집행력은 채권자한테 고지가 되면 그때부터 14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은 채권자에게 고지됐을 때 발생하고요. 결정은 채무자의 고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5항에 보시면 5항에 맨 밑에 이 가압류 경우는요 판결처럼 기판력이 없습니다. 기판력이 없어요. 그런데 가압류할 때 보세요. 가압류할 때 A가 B한테 그래 1,000만 원 있어라고 했어요. 나중에 소송에서 1,000만 원이 없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요. 맨 밑에 566페이지에 가압류는 재판에처럼 가압류에서 채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할 때 1,000만 원이 있어 했더라도 나중에 소송에서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판처럼 기판력이 없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중요한 채무자의 구제에 들어오는데 이 채무자의 구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죠.
이신청 제도와 취소 신청 제도가 있고요. 취소 신청 제도는 다음 같은 세 가지 본안 제소 기간 도과라든지 이 사정 변경이란 말은 이제 승소한 경우도 승소 라든지 또 특별 사정이라든지 있는데 예, 이건 다음 시간에